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춥죠. 이렇게 추울 때도 친절한 AI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추운 기념으로 울라프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고양이가 목도리를 하고 마중을 나와 있고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요. 기존 컴퓨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어요. 기존 컴퓨터 사이언스는 입력과 알고리즘을 주고 출력을 받는 거라면 머신러닝은 입력과 출력을 받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기업 같은 곳에서 머신러닝, 딥러닝이 화두가 많이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머신러닝은 절대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머신러닝에도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머신러닝을 도입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으로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이 잘 푸는 문제는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분류, 회귀, 예측, 이상값 감지, 그룹화, 그리고 강화학습, 이런 게 있는데 이 각각이 어떤 건지, 그걸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를 해주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와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학습을 시키고, 내가 고양이 이미지를 보였을 때 이걸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분류 문제인 거죠. 이런 분류 문제는 동물 사진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를 디지털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존에는 손으로 썼던 건 손으로 쓴 거고, 컴퓨터로 작성한 건 컴퓨터로 작성한 별개의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아날로그로 만든 것도 전부 다 디지털화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으로 작성했던 문서들도 디지털화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뉴스 기사가 사회, 경제, 정치, 생활 등등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콜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 그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감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슬픔인지 화가 남인지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분류 문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비가 올지 아닐지, 시험에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메일이 스팸일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도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은 회귀, 미그레이션이라는 문제인데요. 회귀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분류는 정해져 있는 몇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거라면, 회귀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하루 중 시간에 따른 커피 소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런 것처럼 X축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바로 회귀가 풀려가는 문제예요. 회귀를 이용하면은 설탕 섭취량에 따른 혈압의 수치, 정확한 숫자죠. 이런 걸 예측하거나 평균 학력에 따른 월간 독서량,
출연 배우에 따른 영화의 평점, 웹사이트 방문 수에 따른 구매 비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떨어지는 값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귀 문제예요. 회귀랑 분류랑 차이가 있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분류는 정해져 있는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그중에 어디에 속하게 될지 분류를 하는 거고, 회귀는 어떤 특징이 주어졌을 때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정확히 어느 점이 될지 그 값을 숫자로 구해내는 게 바로 회귀예요. 자, 그러면 예측은 뭘까요? 예측은 forecast라고 하는데, 이건 회귀라는 개념에 시간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랑 푸는 방식은 비슷한데 풀려고 하는 데이터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풀 수 있는 건 이번 주말에 미세먼지 농도, 요일별 강릉행 기차 판매율, 다음 달 휘발유 가격, 10년 후 지구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던 회귀와 비슷하게 어떤 값으로 출력이 되긴 하지만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미래의 값을 예측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앞서 봤던 회계에서는 단순히 이런 상황일 때 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봤다면, 예측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식으로 해서 시간적인 개념이 함께 포함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10년 후에 기온이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될지,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상값 간주인데요. 우리 정상은 norma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normal 앞에 A가 붙은 anormal은 비정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anomaly detection이라고 하면 평소와 다른 특이점을 찾아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얘는 다른 애랑 좀 다르네. 얘는 뭐지? 라는 식으로 사람 눈에도 바로 이상하다는 게 파악이 되죠. 이런 것처럼 컴퓨터도 평소와 다른 패턴, 다른 값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바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겠죠. 그래프 중에서 평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을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노말리 디텍션은 주식 사기 거래를 감지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상 사용 감지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늘 카드를 사용하던 그 지역, 나라, 금액을 벗어나서 평소와 너무 다른 패턴의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은행에서 확인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세포를 감지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포들은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질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세포들은 그 형태가 다르게 생겨서 컴퓨터가 봤을 때 얘는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 환자를 다시 유심히 보세요 라고 다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층 흔들림, 지진 같은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지층이 이 정도로 흔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바로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룹화, 클러스터링인데요.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룹핑하는 게 바로 그룹화 문제입니다. 이 그룹화는 유사 상품을 묶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장르의 영화도 그룹화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NS에 친구를 분석할 때도 이걸 쓸 수 있고, 백화점의 고객을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나 방문 횟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앞에서 봤던 분류하고는 조금 달라요.
분류는 처음부터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이건 쥐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분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거냐 라는 걸 물어본다면, 클러스터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체 아이템을 던져주고 이 중에서 그냥 비슷한 것끼리 묶어줘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일 수도 있고, 성격이 비슷한 책이라든지 영화, 그런 것들이 서로 묶여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과일이 있을 때 이걸 종류별대로 그룹화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색깔별로 그룹화를 하면은 이렇게 그룹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룹화를 하는 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서 내가 지금까지 샀던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점을 좋게 남기거나 안 좋게 남기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좋게 샀던 물건을 또 좋게 샀던 다른 사람이 구매했던 물건, 내가 싫다고 했던 물건을 싫어했던 다른 사람이 또 싫어했던 물건, 이런 것들을 다 그룹핑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보여주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추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쇼핑하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물건을 산 고객이 함께 산 물건이라고 해서 내가 A라는 걸 골랐을 때 A와 비슷한 A를 샀던 사람들이 구매했던 물건들이 그룹화 돼서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알 수도 있는 사람, 친구 추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룹화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같은 그룹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룹화는 추천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강화학습입니다. 앞에서 봤던 단어들은 그래도 우리가 들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강화학습은 굉장히 낯설죠. 강화학습은 학습을 하긴 하는데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주로 활용이 되냐면 게임, 체스를 만들었던 딥블루, 그리고 일반적인 컴퓨터 게임도 가능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도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게임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걸 점수를 많이 따고 성취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봇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것도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공장 자동화에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강화학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드론을 어떤 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조종사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강화학습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강화학습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은 초반 상태예요. 프라이팬에 있는 팬케이크를 뒤집는 학습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하죠. 하지만 학습이 계속 여러 번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로봇팔이.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구글 딥마인드라고 해서 알파고를 만들었던 팀에서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오래 걸을 수 있게 하냐라는 걸 학습을 시킨 겁니다. 팔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죠. 이게 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이 로봇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걸어보다가 이렇게 걸으면 더 오래 걸을 수 있구나, 이렇게 걸어야지 넘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계속 학습을 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상 재밌지 않나요? 저 처음 보고 엄청 웃었었는데 제가 걷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가지 분류, 회귀,
예측, 이상각 감지, 그룹화, 그리고 강화 학습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머신러닝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입하기 전에 머신러닝으로 어떤 걸 풀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잘 풀리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이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6가지는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3개로 분류가 돼요.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3개로 분류되는 이유는 뭔지, 각각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제 강의가 그렇게 잠이 옵니까? 왜 여기서 자냐고. 자, 머신러닝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재밌지 않나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큰 분류에는 큼직큼직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강의 진행하는 동안 옆에서 울라프와 뭉진 고양이가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 거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